안녕하세요. 투기가 아닌 투자를 위한 코인 채널 기리코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이시라면 아마 거의 대부분이 들어보셨을 NFT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에이프코인 설명 때와는 다르게 하나의 NFT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NFT 자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미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먼저 NFT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1년도에 유행했고 2022년도에도 계속해서 언급되는 버즈워드, 유행어를 몇 개 살펴보면 블록체인, 메타버스, 그리고 NFT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세 개의 단어가 버즈워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세 단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과하게 노출되면서 단어들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언급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주제인 NFT의 발전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 NFT의 시작은 2017년도에 시작된 크립토키리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크립토키리스라는 이더리움 위에 만들어진 최초의 NFT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귀여운 고양이 NFT들이 1억이 넘는 금액에 거래되고 또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크립토키리스 프로젝트는 아마도 원작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방식으로 NFT의 발전을 불러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작자들과 전혀 관계없는 개발자들이 레이어 2 게임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이어 2 게임이란 폴리곤 같은 레이어 2 블록체인의 게임을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원작자들이 만든 NFT를 이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키리레이스라는 게임은 크립토키리스 NFT를 이용해서 단순히 번식만 하는 원작 게임에서 벗어나 시합을 하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크립토키리스 NFT를 이용해서 디파이에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등 정말 다양한 발전을 불러왔습니다. 이 크립토키리스 이후에 나온 게임들이 바로 저희가 잘 아는 엑스 인피니티와 니온 디스트릭트이며 NFT는 미술 시장에도 영향을 끼쳐 비플 같은 작가와 보드 에이프 얏 클럽 같은 NFT 콜렉션도 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NFT 기반 디지털 아트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며 오픈시, 슈퍼레어 같은 NFT 거래 플랫폼들도 활성화되었습니다. NFT는 더 다양한 분야로 그 활용도가 늘고 있는데요. 콘서트 티켓, 음악 스트리밍, 라이브 동영상 스트리밍, 부동산 거래 등 이젠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술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다양한 부문에 사용되고 있는 NFT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Fungible이란 단어는 사전적으로 대체 가능한, 대신할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Non-Fungible 토큰은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걸 조금 쉽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드리면 제가 만원짜리 한 장을 갖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만원을 제 친구 동현이가 갖고 있는 다른 만원짜리와 바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지폐 모두 동일하게 만원의 가치를 갖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가 만원을 두 장의 5천원짜리로 바꾸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역시 이 또한 만원의 가치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다른 동일한 것과 바꾸어도 그 가치가 똑같은 것들을 펀저블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펀저블한 자산에는 모든 암호화폐와 주식들이 포함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비트코인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의 비트코인과 그 가치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non-fungible, 대체 불가능한 자산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들 수 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소나타는 동현이가 타고 다니는 K3와 대체될 수 없습니다. 둘 다 자동차라는 큰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같으나 아예 다른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동현이가 저와 같은 모델의 소나타를 탄다고 해도 이 둘의 가치는 같지 않습니다. 사고 이력, 주행거리, 옵션 여부 등 같은 모델이라 해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 둘은 다르기 때문에 펀저블하지 않습니다. 즉 제가 타고 다니는 이 소나타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만 존재하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non-fungible한 자산들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소유권과 그 소유권이 바뀐 과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NFT의 최대 강점인데요. NFT는 이런 대체 불가능한 자산들의 소유권 이전 과정을 전부 블록체인에 기록함으로써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모두가 볼 수 있는 아주 투명한 소유권 기록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NFT는 디지털 아트에 많이 접목되고 있으며 저작권이 중요한 음악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다 아실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더리움에는 ERC20와 ERC721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ERC는 Ethereum Request for Comment라는 뜻인데요. 쉽게 규격 혹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ERC20라고 하면 20번째로 제시된 이더리움 토큰 기준이며
ERC-721은 721번째로 제시된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준 규격 혹은 기준을 정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데 다양한 코인들이 가질 수 있는 공통 분모를 모아서 기준을 정해놓으면 차후에 이 기준을 계속해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저희가 최근 사용하는 다양한 스마트폰들이 현재 대부분 Type-C라는 케이블을 이용하여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각 스마트폰마다 포트 규격이 제각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 핸드폰을 바꿀 때마다 새로운 충전기와 포트를 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밖에 있을 때 배터리가 부족하면 충전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휴대폰 모델을 소유한 사람에게 충전기를 빌려야 합니다. 또 만약 모든 제품이 220V로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콘센트가 다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엄청난 불편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규격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며 특히 interoperability,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이유는 메타마스크 같이 다양한 도구들이 한 가지 규격에 맞춰서 개발되면 새롭게 나오는 모든 ERC-20 기반 코인들과 연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무나 많은 코인들이 ERC-20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펀저블 토큰들의 기준이 ERC-20라면 NFT의 기준은 ERC-721입니다. 따라서 BAYC와 크립토펑스 같은 메가 NFT들 역시 ERC-721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ERC-721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NFT들, 그러니까 이런 유인원 그림들이 실제로 블록체인 위에 저장되어 있다고 오해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의 NFT들은 이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위에는 소유주가 바뀐 내용만 들어가 있을 뿐 실제 그림의 원본 파일은 주로 IPFS라고 하는 탈중앙화 방식의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 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는 굉장히 비싼 수수료를 유발합니다. 약 1MB의 정보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저장하기 위해선 거의 1000만원에 가까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최근 미디어 아트들의 파일 사이즈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하나의 그림을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 올리기 위해선 수십억 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파일은 다른 곳에 저장이 되어 있고 어디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와 누가 이 파일의 소유주인지만 기록되게 됩니다. 따라서 NFT가 블록체인 위에 존재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작년부터 핫하게 떠오른 토픽 중에 하나인 NFT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NFT에 투자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는 정말 다양한 쓰임새가 있고 활용 방안이 많은 기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도 NFT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